진학TV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진학사 윤도균입니다. 자, 진학TV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고3 여러분들 이제 12월 4일날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됩니다.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면 뭘 하죠? 바로 정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정시 지원을 본인이 하지 않고 부모님이 해주거나 선생님들이 해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모집 요강도 살펴보고 정시 용어도 알고, 그 정시 용어에 따라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 알아도 보고, 우리 진학사 회사의 모의 지원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본인이 갈 수 있는지 정말 쉽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12월 4일날 성적표가 발표되는데 지금 정시 그 지원에 관련한 용어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수능 잘 봤으니까 끝이야, 이제 난 수능 잘 봤으니까 학교 잘 가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서 본인이 갈 대학교는 직접 알아보는 그런 자립심 높은 학생들이라고 저는 진학TV 구독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아직 그런 정시 지원의 용어조차도 모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있으시다면요, 오늘은 정시 지원에 필요한 제가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표준점수입니다. 표준점수라고 하면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이 당연히 다들 들어봤을 단어인데요, 표준점수는 여러분들의 원점수가 평균보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점수입니다. 표준점수가 왜 필요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표준점수는 여러분들의 선택 영역이 다르고 그 선택 영역별로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법과 정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윤리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서로 다른 학생들이. 그런데 그 두 과목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과목의 난이도를 비슷하게 측정을 해서 대학교들에서도 그 점수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평균 점수가 만약에 시험이 쉬워서 평균 점수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면, 모두가 점수가 높아서 평균 점수가 높게 형성되면 표준 점수는 낮게 나오게 되고요.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서 평균이 만약에 굉장히 낮게 형성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표준 점수는 어떻게 되겠죠?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표준 점수를 통해서 법과 정치라는, 예를 들어 과목과 윤리라는 과목의 그런 표준 점수를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난이도가 다르고 과목의 문제도 다르지만, 이 학생이 어느 정도 난이도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해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지원할 때 그 점수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표준 점수입니다. 다음은 백분위입니다. 백분위라고 하면 여러분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몇 퍼센트가 전체 수험자 중에 있는지 나타내주는 퍼센트 점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표준 점수가 110점이고 백분위가 80점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보다 110점이라는 표준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가진 학생이 전체 수험생 중에 80%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상위 20%의 성적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0점에서 100점까지 표시되는 이 백분위 점수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보다 당연히 변별력이 낮겠죠. 단순히 그냥 0에서 100점 사이로 점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표준 점수는 상대적으로 난이도와 그런 것들을, 평균 같은 것들을 비교를 해서 상대 수험생들끼리 서로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백분위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상위 몇 퍼센트에 있는지 과목별로 그걸 나타내주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조금 더 비교하기에는 더 변별력이 있다라는 거. 다음은 등급입니다. 등급은 백분위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등급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백분위가 만약에 4% 안에 든다 그렇다면 1등급, 4%에서 11% 안에 백분위가 여러분들이 들게 된다 그러면 2등급, 11%에서 23% 사이다 그러면 3등급, 그 이하로 4등급, 5등급, 6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눠지는데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탐구 영역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다들 50점이다 그러면 50점이 8%가 된다, 전체 수험생 중에. 그럼 8%가 1등급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등급이 조금 변동 조정되어서 등급이 무조건 4% 이내가 1등급이다 그런 식은 아니고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동점자에 따라서. 그리고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는 원점수를 통해서 등급이 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은 1등급, 89점부터 81점 사이는 2등급, 이런 식으로 원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이 형성됩니다. 다음은 군입니다. 군은 대학교별로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눠진 곳에 군의 대학교와 학과들을 배치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눠진 이유는 대학교들별로 면접과 그런 논술, 실기고사 같은 일정을 중복되지 않게, 겹치지 않게 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군이 나눠진 이유는 몇몇 대학으로 지원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실제로 다군 같은 경우는 지원 모집하는 대학의 수가 작기 때문에 인기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굉장히 과도하게 치솟는다고도 합니다. 다군 같은 경우는요. 정시 지원 시에는 각 군에 있는 대학교와 모집 단위별로 딱 한 번씩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다만 카이스트나 디지스트 같은 과학기술원과 호원대나 청운대 같은 산업대학 같은 경우는 군 외 전형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 횟수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영역별 반영 비율, 수능 가중치라고도 하죠. 대학교들이 여러분들을 선발을 할 때 모든 영역을 동일한 비율을 반영해서 선발하잖아요. 뭐 국, 영, 수, 사, 뭐 과학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점수를 반영해 선발하는 게 아니라 모집 단위별 특성에 따라서 영역별로 그 반영 비율을 가중치를 다르게 해서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발하게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인문계 학생들의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국어와 수학의 가중치를 더 많이 대학교들이 더 반영을 하게 되고,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탐구의 더 반영치를 가중치를 더 많이 설정을 하게 되죠, 대학교들이. 다음은 충원 합격입니다. 충원 합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만약에 듣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게 될 단어인데요. 충원 합격은 대학교에 최종 합격한 학생들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빈자리가 생기겠죠. 그 빈자리에 추가로 합격하게 되는 것을 충원 합격이라고 하는데요. 대학교는 정시 최초 합격자를 2월 4일까지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해야 되고, 그 발표가 나면은 정시를 최초 합격하게 된 친구들이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등록을 하는 기간 동안 만약에 어떤 학생이 서울대와 연세대학교를 동시에 붙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학교는 하나밖에 가지 못하죠. 몸이 하나니까. 그러면 그 학생이 뭐 서울대를 가게 되면 연세대가 자리가 하나가 나겠죠. 그러면 그 연세대에 자리가 하나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예비번호, 대학교가 최초 합격자를 발표할 때 그 최초 합격자 명단 속에 들지 못한 친구들에게 예비번호를 주게 되는데요. 그 예비번호에 따라서 그 빈자리를 채워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충원 합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예비번호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예비번호를 받지 못해도 대학교별로 그 예비번호를 부여하는 그 수가 정해져 있다고 해요. 0.5배수를 예비번호를 줄 때도 있고, 뭐 1배수를 줄 때도 있고, 2배수를 줄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비번호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대학교에 합격하지 못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끝까지 놓지 마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수능 성적이 발표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정시 지원 관련된 용어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원서 접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스님들께서 대신 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닐 대학교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학교 원서 접수 기본적인 용어를 안다거나 모의 지원 정도는 해보거나, 혹은 뭐 본인이 갈 대학교들의 모집 요강 정도는 읽어보고 본인이 갈 대학교에 지원을 해보는 거는 어떨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자립심도 기를 수 있고, 앞으로 이제 20살이기 때문에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또 책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노력하셔서 가고 싶은 대학 본인의 힘으로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파이팅이에요.